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보일러 설비 이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설비 이론에 있어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보일러의 종류 및 보일러의 부속 장치 및 부속품에 있어서 우리가 급수 장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일러의 부속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보일러의 본체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제시해 드려보고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보일러 본체, 보일러 이 본체의 구조에 따라서 보일러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보일러라는 것은 보일러 동, 드럼과 그리고 연소장치와 그 외 부속 설비를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 연소장치가 앞쪽에 있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연소장치에 배관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쪽이 이제 연료 공급 장치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유량계, 연료 유량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이쪽에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급수량계가 있습니다. 급수, 보일러에 물을 집어넣어주는 물의 유량이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에 물이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게 급수 펌프의 일종인 인젝터라는 겁니다. 인젝터에 의해서 물이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보일러 안으로 보일러에 물을 집어넣어주기 위한 장치들을 우리가 급수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수량계, 그리고 보면 여기 인젝터라는 급수 펌프의 일종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급수 체크 밸브, 그리고 급수 정지 밸브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보일러에 물이 잘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수면계가 보입니다. 보일러의 수면을 감지할 수 있는 수면계, 그리고 보일러에 어떤 급수가 얼마 정도 있는지, 없으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저수위 경보 장치라든지, 이게 저수위 경보 장치거든요. 저수위 경보 장치, 그리고 수주관이 되겠죠. 수주관,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윗부분에 보면 이제 증기를 만들어주면 증기를 보내주기 위한 주증기 밸브가 이렇게 있고, 주증기 관이 보이게 되겠고요. 이제 연소에 의해서 보일러 통을 통과한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나가는 이 연도가 보이고 있죠. 연도가 이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급수 장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급수장치 첫 번째, 급수장치에서 보일러 안에 급수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펌프가 있어야 되겠죠. 급수 펌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수 펌프는 회전 형식과 왕복동식이 있죠. 냉동기에서 압축기도 마찬가지, 왕복동식, 용접형의, 그리고 회전형, 회전식, 스크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급수 펌프의 구비 조건은 고온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병렬 운전에 장애가 없어야 되고, 구조가 간단하고,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좋아야 하고, 원심 펌프는 고속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저부하에도 효율이 좋고 작동이 간단해야 된다. 취급이 용이하고 효율이 좋아야 된다. 고양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심 펌프를 쓰고, 중간 양정에는 사류, 그리고 저양정에는 충류,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펌프, 회전형 펌프에서 충류는 저양정, 사류는 중간 양정, 원심은 고양정에 쓴다. 이렇게 나누어 본 거죠. 자, 회전식 급수 펌프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게 원심 펌프, 그리고 충류 펌프의 날개, 임펠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충류 펌프라는 것은 물이 입구와 출구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충류 펌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원심 펌프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임펠러가 있다면 임펠러 같은 경우에는 흡입이 이쪽으로 원심, 중심으로 들어오고 토출이 어떻게 해요? 빗면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각을 이루게 되겠죠. 자, 원심식. 임펠러의 고속 회전에 의해서 펌프 실내에 원심력을 얻고 이 원심력에 의해서 와류실로 나오면서 벽에 부딪혀 압력이 상승하여 급수된다. 이 원심식 펌프의 대표적인 게 볼류트 펌프 혹은 센트리퓨걸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양정용에 쓰이는 원심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원심 펌프를 아주 단순하게 나타낸 거죠. 모터가 있으면 모터의 회전에 의해서 임펠러가 회전을 하고, 자, 흡입이 된 부분이 수직으로 흡입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터의 원심력에 의해서 제일 끝부분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원심 펌프는 저양정이다 보니까 다단을 많이 씁니다. 여러 단을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단을 써서 고양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5단 원심 펌프가 되겠습니다. 모터가 있고 모터의 펌프의 동력을 지금 전달해주기 위해서 커플링 같은 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토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흡입은 반대쪽에 있을 겁니다. 안 보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윗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기동을 할 때 회전식 펌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기동을 할 때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동을 하면 공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을 채워야 됩니다. 먼저 처음에 기동을 할 때는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집어넣어 주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프라이밍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밍 작업. 회전식 펌프에 꼭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죠. 이제 프라이밍 작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싱 내에 액을 채워 공회전을 방지하는 작업을 우리가 프라이밍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심 펌프, 센트리퓨걸 펌프, 볼류트 펌프와 달리 터빈식 펌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펌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임펠러에 안내깃이 있는 펌프를 우리가 터빈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날개차가 있고, 날개차에서 물을 때려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와류가 생기죠. 그 와류가 생긴 것에 케이싱 내에도 이렇게 안내깃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안내깃을 따라서 물이 원심력으로 바깥으로 쏠려서 그게 바깥으로 토출이 되는 이런 펌프, 안내깃이 있는 펌프를 우리가 터빈 펌프라고 얘기를 하죠. 안내깃이 없으면 볼류트 펌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면 이쪽이 흡입이 되겠죠. 흡입을 해서 이쪽으로 토출을 하게 되는 거죠. 프라이밍 작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펌프를 동력을 계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동력이 필요하느냐, 실질적인 펌프가 양정이 펌프라는 것은 몇 미터 정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를 우리가 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몇 메타, 10m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뭐 10m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양정 H에다가 유량,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물을 날릴 수 있느냐에다가 물의 비중이 되겠죠. 비중량이 되겠죠. 비중량을 곱해준 것을 우리가 단위에 맞게 하기 위해서 102는 킬로와트로 물어봤을 때 나눠줘야 되는 거고, 마력일 때는 75로 나눠줘야지 1마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초에 관련된 단위 환산으로 1시간 3600초, 그렇기 때문에 3600으로 나눠준 거고요. 이것은 뭐 단수가 되겠죠. 이 개수, 펌프의 개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축동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전식 펌프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을 우리가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현상이라는 것은 관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만곡부라든지 단면이 좁아지는 곳이라든지 저압이 되어서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짐으로 증기가 발생하거나 수중에 혼합된 공기도 물과 분리되어 기포가 생긴 현상. 이런 기포가 생긴 것들이 심한 소음과 진동, 충격을 나타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펠러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 물이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고속으로 회전하면 이 물의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물 유속이 빨라진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내려가게 됩니다. 압력이 내려가면 그 압력에 상응하는 어떤 유체의 끓는 점, 빛점이 낮아져요. 빛점이 낮아지니까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물이 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기포가 형성이 돼서 이 기포가 이 임펠러를 부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포들이 생기면서 기포 덩어리가 생기니까 이 기포 덩어들이 이제 소음이라든지 진동, 충격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빠른 회전수로 돌아가고 그리고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펌프의 회전수를 낮추게 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고요. 설치 위치를 수원과 가까이 하여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이제 펌프가 여기 있고 물이 펌프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수원이 밑에 있고 펌프가 위에 있으면 흡입, 빨아당기려고 하는 높이, 이것을 흡입 양정이라고 하죠. 흡입 양정이 크면 당연히 펌프가 좀 힘들어 하겠죠. 그런 부분이 없게 흡입 양정을 작게 해야 되고 가급적 만곡부가 없어야 되고 1단으로 하기보다는 2단, 다단으로 해야지 좋고요. 흡입강 손실들을 줄인다. 꺾이는 부분이 없게. 그리고 손실들을 크게 하려면 관경을 크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전초적인 현상, 공동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현상이 우리가 맥동현상, 맥박이 뛰는 현상과 같다. 배관 내에 에어가, 공기가, 기포가 차서 지나가니까 이 소리가 꾸룩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맥박이 뛰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맥동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동기에서의 서징과 이런 급수펌프에서의 서징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급수펌프에서의 서징 현상을 맥동현상이라고 하고요. 흡입 관로의 공기, 관내 저항 등으로 펌프 입구 또는 출구 측 압력계의 지침이 떨린다. 이런 맥동현상에 의해서 송출유량이 변한다.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난다. 관내에 생출된 기포가 깨어짐으로써 유체의 충격 진동을 일으킨다. 작게 일으켜지는 거죠. 이게 발전이 되면 바로 캐비테이션, 바로 공동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동현상들이 배관 내 꺾인 부분에 상당히 공기가 크게 돼서 그 공기가 지나가다가 이런 엘보나 만곡부에 배관을 때리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습격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습격작용, 워터 해머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관 내에서 일어나면 워터 해머링. 맥동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심하게 되면 펌프 내에서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고 배관 내에서 이런 맥동현상을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맥박이 뛰듯이 이런 맥동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발전이 되면 배관 내에서는 습격작용, 워터 해머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왕복동식 펌프의 대표적인 펌프 중에 하나가 플런저 펌프입니다. 플런저 펌프. 자, 이것이 이제 플런저가 되겠죠. 이게 피스톤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물을 빨아당겨서 토출을 하게 되는 그런 펌프를 우리가 플런저 펌프라고 하고요. 동력 자체를 쓰거나 혹은 증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부에 플런저, 이걸 플런저라고 합니다. 피스톤과 같은 것을 플런저가 수평으로 좌우 왕복 운동함으로써 소용량 고압으로 운전할 때, 아주 끈적끈적한 어떤 유체를 이송을 할 때,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단 소용량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플런저 펌프죠. 이게 플런저고요. 왔다 갔다 왕복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흡입이 되고 이제 토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런저 펌프가 되겠고요. 워싱턴 펌프는 워싱턴 웨어 함께 보시면 워싱턴이나 웨어는 증기의 힘으로써 터빈을 때리게 되고 그 터빈에 의해서 회전하는 그런 회전 에너지가 바로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급수를 하는 펌프를 우리가 워싱턴 펌프 그리고 웨어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 공이 우리가 동력,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증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증기를 가지고 우리가 왕복 운동을 할 수 있는 펌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동력 펌프라고도 합니다. 이게 워싱턴 펌프입니다. 워싱턴 펌프. 자, 요 윗부분이 이제 증기가 들어감으로써 증기에 의해서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요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게 링크에 의해서 얘도 이 부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함으로써 여기서 흡입 토출이 양측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펌프를 우리가 워싱턴 펌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는 증기, 이런 2kg 이상의 증기로 공급되는 급수를 가열하며 공급하게 되는 그런 펌프를 우리가 인젝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기 에너지를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급수를 하게 하는 그런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특징은 무동력,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는 무동력 펌프다. 설치 장소가 작게 차지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급수를 증기와 혼합을 하면서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급수 예열 효과가 있고 열응력 발생을 방지시켜주고 흡입 양정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고압 보일러에는 부적당하다라는 얘기고요. 급수 조절이 어렵고 증기압이 낮으면 급수가 곤란하고 급수 온도가 높으면 급수가 곤란하고 구조상 소용량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특수한 급수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젝터가 작동을 하는 부분에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증기 속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증기 압력이 너무 낮아서 혹은 너무 높아서 급수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공기 누입이 있거나 노즐에 증기를 쏘아주는 노즐에 마모나 파손이 있는 경우 인젝터가 과열한 경우 작동 순서는 인젝터 출구 밸브를 열어주고 급수를 집어넣어주고 증기를 쏘아서 조절 핸들로 작동을 하는 방법인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자 A가 인젝터 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증기를 넣어주는 거고요. 증기의 힘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을 증기에 의해서 쏴주는 거겠죠. 쏴주면 끝부분에 인젝터 출구 측 급수 정지 밸브에 의해서 급수가 되겠죠. 급수가 되는데 급수가 역류됐을 수 있으니까 체크 밸브를 갖다 놓은 거고요. 또 단면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조절 밸브죠. 실질적으로 동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하는 급수 조절 밸브가 되겠고, 급수 체크 밸브가 여기 있고요. 실제 급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증기가 들어오는 거죠. 2kg 이상의 증기가 들어와서 여기가 인젝터 핸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증기 정지 밸브, 요게 급수 흡수 밸브.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인젝터 출구 측의 급수 정지 밸브.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젝터를 작동시키는 것은 B인 이제 인젝터의 출구 측 급수 정지 밸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급수 흡수 밸브를 집어넣어서 물을 채워준 다음에 증기를 어떻게 해요?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노즐에 의해서 증기가 쏴지면서 채워진 물이 급수가 되겠죠. 급수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젝터 핸들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닫을 경우에는, 자, 먼저 지금 급수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인젝터 핸들을 먼저 닫아서 급수가 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급수가 채워진 것을 닫아주고, 급수가 들어가지 않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증기도 닫고, 마지막에 인젝터 출구 측에 급수 정지 밸브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선명한 사진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젝터 핸들이 되겠고요. 인젝터 출구 측 급수 밸브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급수 흡수 밸브죠. 물이 집어 들어가게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증기 밸브죠. 이 부분이 인젝터 본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체크 밸브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이제 급수가 행해지는 거고, 급수가 되는 온도, 급수 온도를 보는 거고요. 자, 또 다른 환원기라는 급수 펌프 대용으로 쓰는 환원기를 살펴보면, 저압 소용량 보일러에서 급수 펌프의 대용으로 사용되었던 장치이며, 증기 사용 후에 생긴 응축수를 회수하여 집결된 탱크로 증기를 보내어 다시 보일러로 급수하는 장치다. 수도압과 증기압을 이용한다. 우리가 무동력 펌프라고 한다면 인젝터, 조금 전에 배웠던, 그리고 폐증기를 이용한 워싱턴 웨어 펌프, 그리고 환원기. 여기서 무동력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동력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동력 급수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환원기는 보일러 자체의 증기압을 이용을 해서 응축수, 물을 다시 수도압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급수 펌프의 대용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환원기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수를 집어넣어주면 그 물이 아까 급수 조절 밸브를 통해서 보일러 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통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급수 내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일러에는 급수를 행하는 관이다. 즉, 안전저수의 약간 아래 50mm, 5cm의 긴 내관을 설치함으로써 급수가 골고루 행하여지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집중적인 급수, 보일러 동 안에는 물이 지금 데피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네에 부동팽창을 방지하고, 급수되면서 여열되어 그 관이 길기 때문에, 급수내관이 길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여열이 되죠. 예열이 되죠. 데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열응력 발생을 방지하고, 수면부 이하에서 급수가 되기 때문에 수면 이하에 물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튀거나 이러지 않겠죠. 떨어지게 되면 물이 튀니까 습격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설치 위치가 안전저수위보다 낮을 경우 보일러 동부하, 냉각, 보일러수 순환 불량 이런 부분이 생기고, 설치 위치가 안전저수위보다 높을 경우에는 노출로 인한 내관의 과열된 상태로 급수 시 습격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적절한 안전저수위 약간 아래인 50cm 정도의 우리가 긴 급수 내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보일러죠. 보일러 동이죠. 보일러 동에
급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급수 조절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급수 조절 밸브에서 물을 집어넣어 주는데 물을 이게 안전 저수위 물이 채워져 있는 최저 안전한 물의 수위 밑에서부터 5cm, 50mm 밑으로 내려가게 설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연소장치가 되겠죠. 연소장치에 의해서 이게 노통인데 파형 노통이네요. 보니까 파형 노통에 의해서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채워진 물과 서로 열교환을 하겠죠. 그때 채워진 물을 집어넣어주는 급수장치에 물이 나는데 물이 이렇게 급수 조절 밸브 안전저수위 밑에 이렇게 산포시켜서 물을 산포시켜서 안전저수위 밑에 담겨져 있어서 물을 집어넣어주는 이 관을 우리가 급수 내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급수 밸브. 급수 밸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브 밸브, 옥형 밸브라고도 하죠. 유량 조절용 밸브입니다. 유체의 흐름과 평행하게 개폐되고 내부 디스크에 따라서 원뿔, 반원, 부분 원형으로 나뉘게 되고요. 슬루스 밸브, 슬루스 밸브를 우리가 게이트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체의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죠. 즉 유량 조절은 안 하고 유체의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고요. 유량을 조절하는 부분에 쓰이는 밸브를 글로브, 스톱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앵글 밸브죠. 꺾여 있죠. 꺾여 있죠.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는 밸브인데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밸브 본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둥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밑둥이 둥그렇죠. 그래서 글로브 밸브입니다. 똑같이 글로브 밸브인데 꺾여져 있는 앵글형 글로브 밸브. 글로브 밸브.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둥그스름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아주 배관 직경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밸브 축이 없죠. 지금 이것은 역정지 밸브, 체크 밸브가 되겠고요. 이것은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죠.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는 부분에 주목점을 둔 이거를 급계 밸브라고도 합니다. 글로브 밸브, 유량 조절용, 스톱 밸브 이렇게 얘기하고 점계 밸브라고도 하죠. 체크 밸브입니다. 역정지 밸브. 한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밸브를 우리가 체크 밸브라고 하고요. 체크 밸브는 우리가 스윙식과 리프트식이 있습니다. 수평, 수직 배관에 사용하고 있고요. 스윙식은요. 수평이나 수직 다 사용하고 있는데 리프트는 수평 배관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콕은 이것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역정지 밸브, 체크 밸브는 콕은 뭐예요? 유량을 조절하며 가장 신속하게 개폐할 수 있고 유량을 이쪽으로 보내줄 건가 이쪽으로 보내줄 건가 이쪽으로 보내줄 건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체크 밸브, 이게 스윙식이죠. 스윙식은 힌지로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제껴지는 거죠. 이렇게 제껴짐으로써 물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반대쪽으로 흐르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못 나가고, 이건 리프트식입니다. 리프트식은 물이 들어오면 이게 본체가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밸브 시트 자체가 이 들어오는 물의 압에 의해서 이게 들리게 되는 거죠. 들려서 나가게 되는 그런 밸브를 리프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리프트식은 이렇게 수평 배관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스윙식은 수평이나 수직 배관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급수 정지 밸브,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 급수되고 있는 물이 다시 되돌아와서 역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급수 체크 밸브를 지금 스윙식, 수직 배관에 사용할 수 있는 스윙식으로 급수 체크 밸브가 달려져 있네요. 자, 이렇게 모든 급수 장치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수를 하기 위한 급수 장치의 제일 대표적인 게 급수 펌프, 그리고 급수 펌프 다음에 우리가 급수 체크 밸브,
그리고 급수 정지 밸브 여러 종류의 밸브들이 있는데 밸브들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글로브 밸브, 그리고 슬루스 밸브, 그리고 체크 밸브, 그리고 콕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급수 펌프의 종류 중 서로 다른 하나는 뭔가? 워싱턴 웨어 플런저. 이거 왕복동식이네요. 그죠? 네. 자, 볼류투 회전식이죠. 원심 펌프죠. 똑같은 센트리퓨걸 똑같은 거죠. 터빈도 뭐예요? 안내깃이 있는 거죠. 안내깃이 있는 회전식 펌프죠. 이 2, 3, 4는 회전식 펌프라고 볼 수 있고 1은 이게 왕복동식 펌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중 급수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급수장치, 급수펌프 있어야 되겠죠. 급수내관 있어야 되겠죠. 급수정지 밸브, 체크 밸브, 주중기 밸브는 급수에 의해서 다루어진 그런 물이나 그리고 증기가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보내주려면 밸브를 열어주는 메인 밸브를 우리가 주증기 밸브라고 하죠. 증기를 열어주는, 이거는 무슨 장치겠습니까? 부속 장치 중에 송기 장치에 해당되는 거죠. 자, 무동력 펌프를 아는 대로 말하시오. 무동력 펌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펌프를 우리가 무동력 펌프라고 했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증기를 사용하는 우리가 뭐 인젝터라든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증기를 사용해서 왕복동식으로 하는 워싱턴, 웨어, 그리고 급수펌프 대용으로 하는 환원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동력 펌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워싱턴 펌프, 웨어 펌프, 인젝터, 환원기가 있겠죠. 급수내관의 설치 이유를 설명하시오. 급수내관은 급수 정지 밸브를 통해서 안전저수위 밑에 50mm 이 부분에 급수를 산포시켜주는 긴 관을 우리가 급수내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집중 급수를 피하고 산포시킴으로써 동네의 부동팽창을 방지해주고 급수되면서 급수가 예열이 되겠죠. 그 관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열응력 발생을 방지시켜주고 수면 이하의 안전저수위 밑에 50mm 밑에다가 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물이 튀는 습격작용을 방지해주죠.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인젝터의 각 밸브 명칭과 여는 순서, 닫는 순서를 나열하라. 자, 물을 넣어줘야 되겠다. 물을 넣어주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넣어주기 위한 인젝터 출구 측의 급수 밸브를 열어야 되겠죠. 열고 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채워져야 되겠죠. 물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증기를 넣어서 쏴주면서 마지막으로 인젝터 핸들을 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네. 보시면 여는 순서는 B, D, A, C가 되겠고요. 반대로 닫는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빨리 이제 급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닫으려면 빨리 인젝터 핸들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증기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급수 인젝터 측 출구 측 밸브를 닫아줌으로써 우리가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